사전투표가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이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그래서 사전투표는 아예 하지 말자는 주장들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많이 그렇죠. 하시는데, 이게 선거에서 이기려면 사전투표를 아예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당장 법은 못 고치더라도 시행령을 고치거나 또는 선관위의 방침만 고치면 될 수 있는 이 사전투표 개선안이 있다. 이래서 5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 내용은 제가 전해드렸는데, 네네, 감사합니다. 이거 기자회견 하셨고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선관위 앞에서 1인 시위 하겠다. 네네. 이렇게 지금 밝히셨잖아요. 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이 고성우 TV에 어제 아침에 나오기로 했었죠. 네네. 어제 아침에 나오기로 했는데 제가 어제 밤을 새웠어요. 왜냐하면 그 기자회견,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예. 그 기자회견 그 선언문이 되겠죠. 그저께 밤을 새우셨구나. 네네. 그래서 이거 새벽에 제가 문자 보냈거든요. 네네. 하루만 좀 연기하면 안 네, 되겠냐고. 그러세요. 그런데 예. 오히려 이게 본부장님께서 좋다. 그러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네. 사실 우리 부정선거 이야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아직도 그 뭐 음모론이다. 좀 약간 이상하게 사람들 막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게 부정선거가 음모론이 아니고 미국 폭스 TV에서 유명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제3자가 바라보고 있을 때 대한민국에 이대로 가면 6월 3일 대선은 99%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다 잘못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런 보도했는데,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선관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에 대한 2월 1일 날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네. 그 설문조사 결과 보면은 선관위의 어떤 공정성을 신뢰한다는 게 49%, 50% 안 되는 거죠. 그래요. 불신한다는 게 47.1% 나오거든요. 네. 이 말은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은 투표고,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 주권 행사의 대표적인 방법인데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 내가 찍은 후보 어떤 투표 용지가 전혀 주권에 반영되지 않는다. 네. 이러면은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늘 금기시했고, 사실 이번 그 기자회견 앞두고도 전한길이가 거기에 기자회견 추천하려면은 언제나 국회 소통관에서는 그래요. 현지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윤상현 의원이 제 부탁을 들어주셔가지고 네. 너무 고맙게도 할 수 있었는데 대신 부탁이 있었어요. 제발 부정선거 이야기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렇고 또 윤상현 의원님 본인께서도 마찬가지로 좀 부담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문제의식을 가져야 국민들이 공감을 해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알겠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 추천해 준 분한테 제가 부담을 드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이영돈 PD랑 같이 가기로 그래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영돈 PD는 전형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통계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래서 저랑 같이 또 어떻게 할래 좀 약간 논쟁이라기보다는 근데 공교롭게도 이영돈 PD가 제안한 거랑 그다음 제가 또 현재 공명선거 전국연합 전국연합이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여기서는 뭐냐면 현재 과거는 묻지 않겠다. 현재 과거에 뭐 22대 뭐 우리 그 지난 총선이죠. 22년 대선, 24년도 총선, 또 지방선거라든가 얼마 전에 있던 4월 2일 날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 통계를 보면은 부정선거에 관한 게 되게 많거든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랬는데, 다행히도 우리 공명선거 전국연합에서는 과거는 일단 두자. 왜 지금 현재는 당장에 급한 거는 대선 승리 아니냐. 급하니까.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해서 새로운 대안을 5가지 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한 건데요. 그거랑 그다음에 이영돈 PD가 제안한 걸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합의된 게,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근데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영상 보시면 뒤에 이영돈 PD께서 이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요까지는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예요. 어제 이영돈 PD가 음모론을 제시한 게 아니고 네네. 그 과거 이야기 아니라 선관위에서 발표한 통계를 가지고 피켓 들고 이제 설명한 거거든요. 그거까지는 괜찮다 이래 됐죠. 네. 근데 아주 그렇게 합의돼 가지고 했는데 그 파장이 지금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고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가 제안한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네. 과거의 대선이나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걸 제기하는 게 아니고 남은 당장 50일 앞으로 다가온 이 대선을 위해서 어떻게 할래? 네. 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냐면, 예를 들면요, 이대로 만약에 이 개선 없이, 선거제도 개선 없이 이대로 가면은 폭스 TV 보도대로 99% 부정선거가 있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대로 가면은 이재명이
뭐 500만 표에서 300만 표, 300만에서 500만 차이로 승리하게 될 거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개선 없이 이 선거제도 하에 대선을 치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이기는 후보가 있다면은 내가 63빌딩에 뛰어내리겠다. 그 정도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선거는 있을 수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어디 가서 멘트를 했는데 요걸 또 엄청 많이 먹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때도 사전 투표로 참여해야 된다. 참여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환길이가 도대체 이 자식 이거 뭐 노무현을 사면 노사모라 하더만 이 자식 이거 간첩이구나 막 하면서 저를 막 비판하던데 저는 그때도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예. 이대로가 아니고 네. 제가 제안하는 제도가 요 개선된다는 전제 하에 사전 투표 해야 한다거든요. 자, 예. 예를 들어서 지금도 아마 이 글에도 댓글에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런 말 아무래도 덮어놓고 야 부정선거다 사전 투표 가면 부정선거니까 불참하자 보이콧하자 하잖아요. 그러면 선거 진다니까 우리가 지지하고 싶은 당이나 후보가 낙선해요. 왜냐하면은 사전 투표를 안 가잖아요. 그러면 당일 투표를 가자는 거잖아. 그렇지. 당일 사전 투표는 지가 가고 싶은 날에 가고 싶은 곳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틀 당일 동안. 투표는 그날 현장에 가야 되는데 그날 제가 다른 일이 급한 일이 생겼어. 그날 자기 주민등록지 주소로 가야 돼. 그렇죠. 예. 그 주소지로 가야 되죠. 네네. 그리고 그날 또 귀찮게도 해. 뭐 에이 뭐 이래가지고 내 하나쯤이야 이래가지고 결국 빠지게 되면은 네네. 본인이 지지하고자 하는 그 후보는 100% 낙선합니다. 떨어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또 보니까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뭐 시행령을 고쳐야 하자는데 그것도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예. 선관위는 독립기관이에요. 헌법기관 독립기관으로서 행정부에서 이래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선관위 자체 내에서 그렇죠. 지금 현재 50일 남은 시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제도 법을 개정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현재 시점에 가능한 대체 가능한 실현 가능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헌법재판소 자체에서 바로 규칙, 우리 헌법 아,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있잖아요. 선관위 자체. 그렇죠. 선관위 자체 규칙만 바꾸면 돼요. 네. 그거는 내부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안한 게 뭐냐면 현재 우리 부정선거 의혹이 제일 높은 게 당일 선거가 아니라 사전투표고 사전투표. 사전투표에 대해서 개선점을 제가 제안한 것이죠. 네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현재 국민들께서 많이 모르는 게 뭐냐면 당일 투표는 가면 제가 이제 자 신분증 보여주고 사인을 하거든요. 네. 전환길이가 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투표 용지를 받잖아요. 받을 네. 때 거기에 투표 참관 관리관, 투표관 도장이 찍혀 있거나 사인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 투표지에 제가 가서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래 찍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전 투표는 거기 없어요. 사전 투표는 갔어요. 그 투표 용지를 봤는데 그 투표 용지에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없다니까요. 그럼 뭐가 있느냐? 선관위에서 그냥 원래 관인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 프린트 돼 있는 거. 그렇지. 그것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로 인해서 부정성 의혹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표 용지를 아무리 복사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미 그 국정원에서도 이야기했거든요. 투표 용지가 얼마든지 복사 가능하고 추가로 막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전 투표에서도 당일 투표처럼 투표 관리관의 사인 날인을 직접 하자. 그게 가장 쉬운 거지 않습니까? 네, 자기 도장 찍는 건데. 네, 그게 사실은 그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네. 예. 그런데 선관위에서 시행 그 규칙을 바꿨어요. 그런데 불법이잖아요. 이거 관리관 그 도장 없어도 된다는 걸. 그런데 그걸 가지고 대법원에서 뭐 그렇게 해서 된다라고 또 판결해 버렸어.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면피되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그래도 괜찮다 했지 않냐 했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뒤로 국정원에서 이제 그 확인을 했죠. 확인하니까 이 투표 용지가 이거 부정이 있을 수 있고 국정원에서 확인해 줬거든. 그러면은 네네. 국정원에서 그 판결 나왔으면 확인해 줬으면은 이거 선관위 자체에서도 대법원의 그 선고를 믿는 게 아니고 네. 아 맞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개선해야 돼서 당일 투표처럼 사전 투표도 반드시 투표 관리관의 도장 직접 찍도록 하자라는 게 그게 선관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다시 네. 묻지만 선관위의 가장 미션이 뭔데요? 공정한 투표 관리. 그리고 그로 인해서 투표율을 높여가지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해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고 해야만이 대의 정치가 되고 직접 정치가 되고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선관위에서 묻고 싶어요. 그러면 보다 더 신뢰성을 높여주는 것은 선관위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책무 아니냐. 그러면 국민들은 현재 대다수가 사전투표에 대해서 투표관리관의 날인 도장이 없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 네. 불신이니까 꼭 날인 찍더라도 그게 어렵습니까? 선관위라면
적어도 선관위 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이나 아니면 그 우리 사무총장 김용빈 사무총장이 본다면은 양심이 있다면은 그건 실현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뭐냐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투표율을 높이고 그러면서 그동안 불신의 덩어리였던 선관위가 명예회복할 수 있는 신뢰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그래 제가 어제 우리 요거 말하고 난 뒤에 기자회견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지난길 기자회견 하고 나면 온데 악플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제 유일하게 악플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리고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든 국민이든 간에 모든 국민들께서 원하는 게 뭐죠? 야야야 부정선거였어. 그냥 내가 내비둬. 내 부정선거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어. 그런 국민 없잖아요. 오히려 떳떳하게 하자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공명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축구 선수한테 우리 축구 심판한테 바라는 게 뭐죠? 우리 팀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해달라는 건 상식이잖아요. 공정하게만 해라. 그렇죠. 그것처럼 이거는 진보든 보수든 어떤 국민들도 반대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건 선관위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두를 위한 거니까 현재 그 파장이 크고 그래서 저는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 이야기했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당일 투표처럼 사전 투표도 투표 관리관이 직접 날이 나도록 하자. 그죠? 두 번째가 사전 투표하게 되면 당일 투표까지 이제 투표를 하고 난 뒤에 투표하면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에 대해서 전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법적으로 CCTV를 둔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CCTV만 두면 100%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초등학교 어떤 인터넷 지식 정도만 가져도 CCTV도 조작 가능하다는 걸 영상 알고 조작 있습니다. 가능하지. 조작 가능하니까 제가 추가로 두 번째 하는 게 그러면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CCTV 말고 거기에다 플러스 여당 야당에서 제공하는 또 CCTV도 할 수 있고 그마저도 우리는 못 믿을 수 있으니까 투표 일반 국민들도 또는 투표 참관인이 24시간 내내 투표 관리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선관위도 어차피 감시하니까. 그렇죠. 같이 감시하자. 같이 하자 이거죠. 그러면 잡음 없지 않냐? 그렇죠. 예. 그 누가 반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투표함에 대해서 그 봉인지라거든요. 봉인지. 그 봉인지를 현재 그 선관위 얼마 전에 시험을 한번 했어요. 우리는 안전하게 잘 관리한다 했는데 그 놀랍게도 그 뗐다 붙이다 투표 있잖아요. 그 봉인지가 흔적이 안 남았잖아. 딱 떼고 나니까 스티커처럼 떨어져가지고 흔적이 안 남아요. 그래서 제안한 게 세 번째가 그건 뭐냐면 봉인이 아니지. 파쇄형 봉인지로 하자. 쉽게 말하면 종이 같은 걸 있잖아. 풀부채가 딱 붙여놓으면 뚜껑 열어서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지. 이것처럼 파쇄형 봉인지로 바꿔달라. 그죠? 얼마나 이거 설득이 있는 겁니까?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전 투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당일 투표가 있잖아요. 당일 투표함을 열 때 보통 사전 투표, 당일 투표 중에 뭘 먼저 열죠? 저 당일 투표. 그렇죠. 당일 투표를 먼저 열잖아요. 근데 사전 투표를 먼저 열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순서는 이래나 저래나 사실은 그렇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부정선거가 우리는 없다면.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 중에서는 네. 사전 당일 투표를 먼저 개봉하고 난 뒤에 개함이라거든요. 함을 여니 개함하고 난 뒤에 한밤중이 되어서 이제 사전 투표함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뒤집어졌잖아. 그렇죠. 뒤집어졌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의혹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하는 걸 먼저 개함하고 그리고 나서 당일 투표를 개함하자. 얼마나 설득력 주장입니까? 이런 주장을 선관위에다가 제안하고 예. 시행 그 어떤 그 선관위 안에서 규칙을 바꾸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그 고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거는 내일 4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영돈 PD, 전한길 그리고 공명선거 전국연합 요 단체 세 단체 합쳐가지고 공개적으로 경찰 입회하에 그래. 미리 신청해야 되거든요. 경찰 입회하에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에다가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그리고 김용빈 사무총장이든 간에 책임 있는 답변을 공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한길은 얼마나 같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내일 그거 제안하자마자 나왔어. 네. 선관위 과천에 있거든요. 중앙선관위 그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합니다. 아하. 그리고 토요일 날이 4.19 기념일이에요. 예, 4.19. 바로 4.19 기념일이잖아요. 그 청년이 함께 그래서 2030 청년들에게 저는 호소하고 싶은 거죠. 전한길은
누가 뭐라 하든 간 하겠다. 혼자서라도 할 테니까 4.19 기념일 날 오후 2시 역시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거니까 제가 마이크만 안 들면 된다 하더라고요. 네, 얼마든지 올 사람 오라고. 그러니까 다 1인 시위하는 건 상관없다. 그렇죠. 예. 각자 1인 시위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피켓 만들어서 네.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자. 저는 이것이 아마 공감이 된다면은 국민들께서 공감한다면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기도 하고 호소하고 싶은 게 이대로 가면 이대로 선거제도 이거 5가지 있잖아요. 선거를 네. 안 받아들인 상태에서 한다면 폭스 TV 방송대로 99% 부정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태에서 선거 치르면 이재명 후보가 500만 표 이상 자동 당선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 지배받고 싶지 않다면은 동참해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 이재명 대표도 막 부정성을 통해 당선되고 싶냐 아니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당되고 싶냐 묻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당되고 싶다면 떳떳하게 당된다면 현재 뭐 우리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니까 전환길이 요구하는 5가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예스 노로 답변해 달라. 이거에 대해서 저 공개적으로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야만 떳떳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전환길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것이 선관위에 제가 압박을 가는 겁니다.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투표가 치러지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만약에 대선을 치른다면 저는 대선 불복 운동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무서운 이야기죠. 제가 헌법재판소는 그때 어쩔 수 없이 부당하더라도 제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청년들 2040층 다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승복하고 그 뒤로 내용상으로 그리고 투쟁은 계속하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대선은 다릅니다. 이번 네. 대선은 저는 6월 3일 있을 21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대통령 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전투표 5가지 이 개선 요구를 시한을 정해놓고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선 불복 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셨는데 5월 10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예, 5월 5월 10일까지가 예. 그 선관위에서 그것만 그렇죠. 고쳐주면은 그 뒤에는 이제 투표 이제 본격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투표 용지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5월 10일 이전이면 하면은 지금 우리 댓글창에는 그거 갖고 안 된다. 뭐 서버 자체가 조작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네네네. 저는 사실 아니 이 간단한 이것도 관철시키지 못하는데 그보다 뭐 훨씬 어려운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네.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백날한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아주 구체적인 요구, 네, 선관위도 감히 이거 안 하겠다고 할 수 없는 맞습니다. 이런 아주 이 명분이 뚜렷한 요구를 들이밀고 투쟁을 해야 맞습니다. 힘이 붙는다.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이제 전환길 대표님은 이제 개인 1인 시위 하는 거예요. 1인 시위는 집회 신고가 따로 필요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문제의식 공감하시는 분들도 다 내일하고 모레 2시, 오후 2시에 중앙선관위 앞에서 여러분도 1인 시위를 하러 가시면 돼요. 집회 신고 따로 필요 없이 1인 시위를 하러 가시는데 이게 전환길 한 사람이 2명이 되고 4명이 되고 해서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진짜 공정선거, 공명선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 된다. 예, 그 말씀을 제가 역시 드릴게요. 정리 잘 해주십니다. 무슨 말씀을요? 네, 진짜.